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과는 어떤 체질에 도움이 될까요? 체질 상관없이 먹을 수는 없을까요? 사과를 먹으면 특히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과 효능도 궁금합니다. 자,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효능을 두고 사과가 그렇지 맛은 몰라도 특별한 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과가 매우 흔한 과일이다 보니 이 귀한 줄도 모르고 효능에 대해서도 놓치고 있는 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더운 나라인 이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사과를 대단히 특별한 과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과의 그 자태는 물론 그 맛에 반해서 이 사과 농장 체험만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관광을 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용 과일 하면 이 사과를 언급할 만큼 이 사과의 영양 성분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사과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과에 어떤 효능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널리 알려진 사과 효능은 소화 촉진입니다. 식사 전에 사과 반쪽 정도를 섭취한 후에 식사를 하시면 확실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후에 섭취하는 건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이왕이면 식전에 드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사과는 변비에도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구연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껍질에 많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이 장의 운동을 강하게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고민이 되는 건 껍질째 먹어야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사과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서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많이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과 비타민 A, B1, C 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사과의 피부 미용 효능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예뻐져요. 또는 사과의 고장인 이 대구에 미인이 많아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과에는 독소를 분해하고 제거하는 구연산과 유기산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혈액이 맑아지면 이 피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이 미백과 노화 방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섯째, 사과는 고혈압과 신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 성분이 고혈압과 신장병을 유발하는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사과는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철분 흡수를 촉진해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사과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항암 물질을 생산해 돕는 역할도 합니다. 자, 사과에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다면 누가 먹어도 늘 좋을까요? 사과는 흔히 먹는 과일이니 체질 불문하고 적당히 먹어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과가 좋다고 이 과하게 섭취하는 건 체질에 맞지 않을 때는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과가 어떤 체질에 가장 좋을까요? 사과는 달고 신맛이며 장 부족 관점에서는 이 폐와 비위를 보호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두 장부가 모두 약하고 단맛도 도움이 되는 한태음인 목양 체질과 한소음인 수음 체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이 열소음인 수양 체질과 열태음인 모금 체질 정도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부담이 되는 체질도 있습니다. 이 사과가 비위는 약하지만 폐가 강한 한태양인 금운 체질은 소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폐를 보호하는 이 작용 때문에 가끔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매우 왕성하거나 폐 기능도 강력한 열태양인 금양체질과 이 열소양인 토음체질은 많이 섭취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폐가 약하지만 이 비위가 강한 한소양인 토양체질도 사과가 이로운 과일은 아닙니다. 자, 만약 체질에도 맞지 않는데 이 건강 상태까지 안 좋다면 사과를 먹자마자 바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태양인 금음 체질인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상태라면 사과를 섭취했을 때 콧물과 재채기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사과는 누구나 흔히 먹는 국민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량 섭취하는 정도라면 체질을 크게 따질 필요 없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늘 언제나 체질을 반드시 따져가며 먹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사과를 언제 먹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오전 중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오후 3시까지는 은이고
3시에서 6까지는 철이요 6시 이후는 나비다, 즉 안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왕이면 사과를 아침이나 오전 중에 먹는 것이 효능이 가장 좋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과 섭취를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공복이나 잠자기 전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긁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도 이 사과의 산이 상처를 자극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후에 사과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체질 적합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과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다룬 내용을 참고해서 드신다면 더 큰 효능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사과 효능만 생각하고 체질에 맞지도 않고 불필요한 증상이 생기는데도 계속 섭취를 고집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은. 자,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